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어느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부엌에서는 한 사내가 부산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25갈의 손민구라 하였는데 외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민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는데 그의 손길이 닿으면 나무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아름다운 가구로 거듭났습니다. 흉년에도 굶지 않는다는 장인의 솜씨 덕에 그는 젊은 나이에도 제법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민구가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민구야. 민구의 어머니인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송씨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장가를 들고도 아침을 제 손으로 차리다니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 마누라는 어디 있고 내가 이 고생이냐? 민구는 황급히 손을 씻고 어머니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리는 말렸는데 제가 가끔 직접 해먹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서리는 민구의 아내였습니다. 민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서리와 제가 늦도록 애를 썼더니 서리가 아직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씨는 잠시 표정이 풀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에라 이 녀석아, 그렇다 쳐도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어미도 젊은 시절을 겪어봐서 아는데 밤일이라는 게 남자가 더 힘든 법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사내인 내가 멀쩡하고 마누라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냐. 송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구나.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민구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따로 살림을 차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며느리의 방에 갑자기 들어가시면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구는 서리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양가의 가정문화 차이 때문인지 어머니는 매일 아내를 훈계하였고 아내는 조금씩 미소를 잃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구의 집안에는 마당을 사이에 둔 두 채의 집이 있어서 한 채는 어머님이, 다른 한 채는 민구 부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송씨가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자 민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민구의 아내 서리였습니다. 서리는 복숭아꽃처럼 고운 얼굴을 지녔으며 가는 허리와 풍만한 몸매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근에서 유명한 목수였던 민구는 옆고을에 갔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1년을 쫓아다닌 끝에 그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민구에게 다가와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하고 시어머님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시지요. 저는 친어머니처럼 친하게 대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격식을 따지시는 성격이라 서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곧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구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생각하니 고맙소. 그리고 음식하는 것은 머리 아파하지 마시오.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니오? 내가 글 공부는 취미에 없지만 손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나듯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오. 민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내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정승대감댁에서 큰 저택을 짓는데 나를 불렀소. 최소한 보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부인 혼자 남아있는 것이 걱정이오. 서리는 민구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혼자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시어머님과 둘이 있으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됩니다. 민구도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서리는 내성적이지만 고집이 있었고 어머니는 다소 직설적이었지만 뒤끝이 없는 성격이라 아직은 서로가 가족으로 섞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친정에 가서 보름 동안 가 있는 것이 어떻겠소.
설이의 친정은 바로 옆마을에 있었습니다.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친부모가 계신 곳이니 설이도 편안할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보고 싶었으니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이튿날 민구는 한양으로 떠났고 설이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민구는 한양에서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모습의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 여인은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민구에게 달려왔습니다. 부인, 어찌 이곳까지 마중을 나왔소? 민구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설이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그리워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민구의 팔을 살짝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구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내가 반가워 괴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구는 짐을 풀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설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뚝딱뚝딱 요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이는 평소 부엌 일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인은 잘하고 싶어 했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하면 타거나 설익거나 둘 중 하나였고 국은 짜고 나물은 싱거웠습니다. 게다가 설거지를 할 때면 살림살이인 그릇을 하나씩 깨먹으니 민구는 설이를 달래어 시간이 되면 직접 밥을 지었던 것입니다. 부인, 무엇을 하고 계시오? 서방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밥을 빨리 차려야지요. 설이는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맛깔스럽게 생긴 반찬과 윤기 나는 밥, 그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국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민구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술병을 가져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술 한 잔 드시고 여독을 푸세요. 설이는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민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평소 설이는 술 냄새를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민구가 술을 마시면 멀리 떨어져 있곤 했는데 오늘은 스스로 술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민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맙게 한 잔 받겠소. 민구는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설이도 술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술을 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설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민구에게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피곤하시니 일찍 자리에 드시지요. 설이는 민구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구는 술에 취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는 설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설이는 깜짝 놀라 민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저 당신 아내 설이입니다. 민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아내는 부엌 일을 하지 못하고 술을 싫어하며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소. 당신은 귀신이요? 내 아내는 도대체 어디 있소? 설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부.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옷고름을 다시 여미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은희입니다. 저는 설이 언니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민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함께 태어났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다른 집에 보내셨습니다. 저를 거둔 이는 먼 친척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자식 취급하지 않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양아버지는 저를 늙은 양반에게 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양반은 6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혼이 난 지 며칠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구는 은희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지금 상황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리 행세를 한 것이요?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친정에 머물면서 저는 형부를 멀리서 몇 번 뵈었습니다. 형부가 언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얼굴을 가졌는데 왜 언니만 행복하고 저는 불행한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무릎 꿇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형부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요. 언니는 제 억울한 삶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 어렵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민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리도 이 일을 알고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서방님께서 거절하실까봐 걱정했고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형부가 저를 거두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구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희의 처지가 정말 치근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었고 우선 자신을 속이려 한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희, 아니 처제, 당신의 사연은 참으로 가슴 아프오. 하지만 나는 서리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했고 다른 여인을 들일 생각이 없소. 그리고 처제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미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뜻을 알겠습니다. 민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에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희를 나귀에 태운 뒤 친정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밤길을 걸어 서리의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민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요, 부인. 문이 열리고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민구를 보자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곧 뒤에 있는 은희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민구는 서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민구와 은희가 함께 온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방님,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모양이군요. 사실 제가 서방님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은희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서리는 민구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무리 자매이지만 동생과 같이 한 지아비를 모시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만 조금 힘들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함께 서방님을 모시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처제 은희와 아무런 일도 없었소. 나는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평생 당신만을 아내로 여길 것이오. 서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은희와 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소. 나는 은희가 당신이 아님을 금세 알아챘소. 민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다른 여인이 아무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뿐이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서리는 민구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런 남편을 싫어하겠습니까? 민구는 자신만을 위해 다른 여인을 거절한 것입니다. 한편 은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언니, 형부, 죄송합니다. 애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구는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제,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소.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진실과 진심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처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날 밤 민구와 서리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구는 친한 동생 한 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인호였는데 역시 목수일을 하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내였습니다. 인호는 민구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인호가 먼 고장에서 석 달 동안 일을 마친 후 돌아왔고 민구는 인호를 불러 은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인호야, 내가 좋은 처자를 한 명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인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구의 권유에 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비록 불행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외모는 인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호는 은희의 과거를 모두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은희를 아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은희 아가씨, 나는 당신의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앞날이 중요할 뿐이요. 인호의 말에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혼례를 올렸습니다. 민구와 서리는 인호와 은희의 혼례를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민구는 손수 혼례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어 주었고 서리는 은희의 혼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은희는 언니와 형부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리는 동생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니 잘 모시고 살아라. 인호는 민구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형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리 하나. 우리는 친구이자 이제는 가족이 아닌가. 그날 이후로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구와 서리, 인호와 은희는 자주 왕래하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은희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은희는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 역시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모여 아이들의 100일을 축하했습니다. 민구는 술잔을 들고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인호야,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살며 아이들도 또래로 같이 키우니 핏줄이 섞인 형제 못지 않구나. 인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형님이 지혜롭고 배려있게 행동하신 덕분이죠. 서리와 은희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이제 각자의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도 손주를 보고 나서는 며느리 서리에게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리도 어머니의 입장이 되자 시어머니에게 좀 더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하니 관계는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민구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민구는 서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이 꿈만 같아서 말이요. 서리는 민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은희를 거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민구는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하, 나는 당신 하나면 충분하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인이 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당신만 보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구와 서리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민구의 의리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은희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김목수는 참으로 의로운 사내로구만.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을 더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직 아내 한 사람만을 지킨다니. 그러게 말일세.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내가 어디 있겠나. 서리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야. 이렇게 민구와 서리, 인호와 은희는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민구는 늙어서도 여전히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정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서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리고 민구는 손주들에게 자신과 서리가 어떻게 만났고 은희와 인호를 어떻게 맺어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민구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지. 그날 오후 민구와 서리는 뒷산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었소. 서리는 민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민구는 말없이 서리의 손을 꼭 잡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